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의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찾아왔습니다. 호메시스라는 책인데요. 이덕희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현재 같은 대학의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이시고요. 취미가 논문 쓰기시래요. 해외 주요 학술지에 무려 150편의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그 덕질을 논문으로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좀 낯설어요. 호메시스라는 제목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독이 약이 되는 원리라고 한 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독이 약이 된다고요? 네. 드라마 보면 이제 조선시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사약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한 반상에 요만한 국그릇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사약을 들라 해가지고 되게 소복 같은 거 입고서는 이렇게 조금 들이킨 다음에 막 이런 다음에 죽잖아요. 피 주르륵. 사약은 원래는 항아리 같은 이제 커다란 동이로 온대요. 그거를 이제 죽을 때까지 퍼마셔야 됐다고 배불러서 죽는 거예요. 맞아. 이 사약 재료 중에는 원래 한의학에서는 약재로 쓰이는 성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중풍의 치료약으로 쓰였던 천남성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게 장희빈이 죽을 때 사약의 성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소량을 사용했을 때는 몸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과량 복용했을 때는 사약이 되는 원리. 그러니까 약과 독은 한 끗 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좀 더 호메시스적으로 바꿔보면은 약과 독은 용량차. 쉽게 생각하면 사실 설탕도 소량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에너지원으로 그냥 쓰고 내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간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또 오래 먹으면서 과도하게 지방이 축적되면서 비만해지고 그게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문제인 것처럼 어떤 물질들이 어떤 용량에서는 약처럼 작용하고 어떤 용량에서는 독처럼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메시스라는 책은 결국 우리 주변에 만연한 환경 독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또 반응하고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환경 독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중금속이 있겠죠. 뭐 수은, 납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환경 독소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개념으로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DDT라고 혹시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일종인데 개발 직후부터는 광범위하게 사용이 돼서 지금은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다이옥신이라고 불리는 고엽제 이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 다이옥신도 환경 호르몬인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런 화학 물질들이 위해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밝혀진 관계로 생산이랑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과거에 사용했던 이 물질들이 생태계에 계속 남아있고 축적되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니까 사실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만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저희가 자주 쓰는 코팅펜의 코팅 성분. 너무 편하잖아요. 솔직히 달걀후라이 기름 추가할 수 있는 종이컵. 아, 그렇죠. 안에 있는 코팅 물질들. 저희가 이제 거기에 뜨거운 걸 부어서 이렇게 마시면 환경으로는 같이 맛있게 마시는. 그렇죠. 또 이제 각종 플라스틱 일회용기들 너무 흔하게 쓰고 버리는 지퍼백, 뭐 비닐백들, 또 락앤락 같은 다회용기조차도 그 안에 이제 물론 한때 이것이 이슈가 돼서 비스프리라는 이제 이름으로 상표로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비스페놀 A라는 성분만 기준치 이하로 있는 거지 그와 유사한 다른 성분들은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무섭죠. 호메시스 얘기할 때 메이님한테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최악이 엽떡인 것 같아요. 독소들이 지용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에서 이 뜨거운 기름을 먹고 거기로 슥 새어 나오는 이거를 먹고 남은 거를 전자레인지에 또 돌려 다시 데펴 먹어.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물성 기름에 떡에 설탕에 지용성 독소에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맛있는 환경으로만.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게 우리 몸이 정말 튼튼하고 건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호메시스의 원리로 우리 몸이 이런 전방위적인 환경 호르몬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고 있다는 거를 이 책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호메시스를 설명하기 전에 어떤 물질들이 우리 몸 속에서 독이지만 어쩌다 보면 약처럼 쓰이는 거라면 그냥 당연히 용량을 줄이면 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이덕희 교수님께서는 호메시스에 대한 설명을 포탄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견고하게 지어진 10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100개의 포탄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배인 1000개를 떨어뜨리면 되게 빨리 무너지겠죠? 10,000개를 떨어뜨리면 순삭이 되는 거고요. 독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 용량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100개 먹고 죽는데 1000개 먹고
먹으면 더 빨리 죽고 10,000개 먹으면 그 자리에서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00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도 용량, 뭐 최대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하가 된다면 워낙 건물이 잘 지어진 건물이니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포탄 한 50개 정도는 뭐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미미하게 한 개, 2개 이 정도 떨어뜨리는 건 뭐 건물에 좀 흠집 좀 나나 뭐 요 정도 미미한 약의 독은 뭐 어느 정도 들어와도 큰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건물에 잠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포탄 한두 개를 터뜨렸어요. 한 층에 전선을 좀 날려먹는다든지 아니면 한 층에 여자 화장실 변기 하나를 뭐 막히게 한다던가 이렇게 소소하게 테러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100층이나 되는 건물에서 이 정도는 사실 문제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뭐 화장실 막히면 다른 층 거 쓰면 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테러범이 정말 꾸준하게 매일 하루에 한두 군데씩 이렇게 고장을 낸다고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변기 한 칸이 막혀 있으니까 그냥 옆판 가면 돼요. 어느 순간 2칸이 막히고 3칸이 막히고 점점 이렇게 거의 다 막혀가는데 이제 그때야 불편하니까 관리인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서서히 확장이 되면서 전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관리인들이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수리하기가 너무 바빠지는데 이 뭔가 아수라장 같은 상황. 화장실 전층 화장실이 다 한 개씩만 남아있어. 이직을 해야 되나? 이 아수라장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테러범들과 그 폭탄은 수많은 환경 물질들, 독소들, 환경 호르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어떤 테러범이 건물에 들어와서 폭탄 10개를 한 번에 터뜨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변기가 순식간에 10개가 막혀요. 이 100층짜리 건물에서. 그러면 이거 사실 아주 큰일은 아닐지 몰라도 큰일은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관리인 아저씨를 불러서 해결될 일이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우리 층에 지금 10개의 화장실이 막혔으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한 번에 터진 거죠. 근데 마침 원래도 변기가 몇 개가 고장이 나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속 시원하게 이걸 다 바꾸고 교체하고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전보다 훨씬 더 물이 잘 내려가는 변기와 깨끗한 변기와 그와 동시에 이제 타일도 교체하고 뭐 세면대도 교체하고 해가지고 정말 예쁘고 깨끗한 화장실로 탈바꿈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호메시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진 않을 수준의 적은 폭탄이 터지는데 한 개, 2개 터질 때는 뭐 잘 모르니까 미미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한 10개가 한 번에 뻥 터져버리면서 그 문제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걸 또 고쳐내고 심지어 기존에 있던 문제까지 같이 수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호메시스라고 합니다. 나쁜 게 몸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냥 몸에 더 나쁘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호메시스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에 다다르면 몸이 더 좋아진다. 그게 가능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더 듣다 보면 처음엔 솔깃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냥 종이컵 쓰던 거 쓰면 되나? 이런 이게 사람입니다.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폭탄 10개에 해당한 양을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호메시스의 최대 단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덕희 교수님도 사실은 이 호메시스 개념을 처음 접하고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호메시스 자체 이 반응은 기존에 없던 현상이 뭐 광범위하게 우리 주변에 독소가 만연해지면서 우리 몸이 만들어낸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체 전체에서 적응을 위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너무 익숙한 이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고도 불리고 생명체의 엔진과도 같다고 불리는 이런 중요한 소기관인데, 그리고 또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이 활성산소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랑 짝지어서. 과도한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망가뜨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간혹 어떤 많은 스트레스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를 증가를 시키고 그것이 호메시스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의 호메시스라고 해서 미토호메시스, 뭐 마이토호메시스 뭐 이렇게 명칭까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호메시스는 특별하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사실 세포 시절부터 쪼무레기 시절부터 장착하고 있던 스킬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번 시간 호메시스가 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본을 쓰느라 이 책을 다시 봤는데 아는 것 같았던 내용도 이렇게 2번, 3번 좀 곱씹어 읽어봐야 또 잘 이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 책에서 이덕희 교수님 되게 그 문체가 좀 쉽고 재밌고 거기에 이제 좋은 사례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저희도 이거를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100층과 화장실 사례는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따쓴 거고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책입니다. 되게 네, 맞아요.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쯤 되면은 근데 그 호메시스라는 거랑 저탄고지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우리 몸속에 축적되는 환경 독소, 이 환경 호르몬이 지방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아까 엽떡 얘기하면서 지용성 독소라는 말을 잠깐 완전 했는데 대박 힌트. 대박 힌트.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 재밌고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